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런 기업들,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만 잘 찾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한가 기업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월, 화, 수, 목 오후 8시에 종목 상담을 유튜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챔콜이라던가 주챔쇼 방송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전화 상담이 조금 너무 많아서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사전에 접수를 먼저 받아놓고 8시에 최대한 많은 분들 또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멘토들 총출동해서 또 상담해드리니까요, 월, 화, 수, 목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역시 오후 8시에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날 더 재밌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 한번 체크해보면서 볼 텐데, 일단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요, 상한가에 7종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3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KPM테크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한가에는 이제 BDI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대웅제약과 테라셈이 또 이제 10% 이하로 빠져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와 아무래도 좀 소송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올라가면서 대웅제약은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업들 어떤 식으로 급등을 했고 왜 들어갔는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이퍼코리아입니다. 페이퍼코리아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죠. 회사가 이렇게 너무 저점에서 약간 빌빌 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도 너무 부실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부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 기업 자체는 그냥 페이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용지, 신문용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안코 기업 리번스 회사에서 이제는 지분을 66%를 인수하면서 샀다라는 거예요. 저점에 있는 회사를 샀는데, 저 유안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은행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라던가 땅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것들을 경매 또는 이렇게 저가에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조금 키워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회사를 키워가지고 팔아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퍼코리아는 유안코에서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 경영인을 붙이던지 해서 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하고는 좀 무관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새만금에 우리 신공항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새만금에 신공항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 새만금 위치가 군산인데, 이 회사가 위치한 곳도 역시나 군산입니다. 전북 군산시 외항로라고 나오죠. 그래서 군산 관련주로 해가지고 새만금 신공항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투자하시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유안코에 대한 내용도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새만금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원래 급등을 해야 되는 내용하고는 좀 무관하게 급등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공항 테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엄청난 급등세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테마로 보여지니까요. 사셔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기 테마 때 조금 비중을 정리하셨다가 아래쪽에 다시 좀 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내가 잘못 사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세 때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3아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3아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과거부터 알미늄, 이름부터 알미늄이죠. 알미늄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전기차에 보면요, 리튬
이온 배터리용 알루미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그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역시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지금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테슬라가 뭐 완전히 치고 나가면서 뭐 배터리 데이 때 굉장히 많은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를 찾다 이제 찾을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 평소에는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역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그리고 평소에 소외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기차 테마에는 관심을 가지되 이 기업에 너무 여러분들이 뭐 몰두해서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마알미늄을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고가에 잡았다고 한다면은 매수가를 한번 조정하는 게 좋잖아요. 비싸게 다시 팔아서 싼 자리에서 다시 사는 게 좋은 기업은 싸게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싸게 사자 그런 개념으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역시나 좀 빠져주게 되면은 사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전기차 테마로는 다른 종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급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물리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그리고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내용이 설거지라고 합니다. 지금 물량을 남은 걸 또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매수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사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추가 매수할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도 아니었고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못한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좀 정신적으로도 내 재무상에서도 내 이제 계좌상에서도 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글로스퍼랩스라는 회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저도 조금은 이 회사는 그렇게 익숙한 회사는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보안, 철광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원래 급등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이상 급등의 소식이 뭐 보여지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 감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무상 감자로 인해서 한번 뚝 떨어졌다가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좀 단기 반등이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시세를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한번 준 건 아닐까. 무상 감자하면은 재무제표가 조금 개선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많이 심해요. 2018년부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채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본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제 감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좀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도 뭐 철강 관련주 다 좋은 게 많고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다른 관련주도 뭐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잘 탈출하시는 게 좋고 감자하게 되면은 이제 200원짜리 이 회사가 결국에는 변수가 생기죠. 10분의 1이니까는 2,700원 정도로 이렇게 또 가격 조정이 생기거든요. 이제 공이 하나 더 붙고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대응을 좀 잘 하시는 게 좋다.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왕이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옳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합니다. SCI 평가 정보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름부터 아실 수 있듯이 뭐 신용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제 최근에 경영권 매각설이 돌았었습니다. 6월 29일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상한가에 올라갔을 때 경영권 매각설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뭐 그런 또 분위기가 또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것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보통은요 단기 호재로서만 작용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세가 어느 정도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종목은 매각한다 했을 때 바닥 대비해서 뭐 2배 정도만 올라오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10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주식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왕이라면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뭐 기업이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회사고 테마도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따라잡기에는 부담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SCI 평가 정보를 5,6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1,5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뭐가 더 나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500원에 들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좋을지, 나 5,600원에 들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좋을지, 만원에 들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좋을지. 만원에 들고 있다? 이건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은 싸게 살수록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얘는 매각이구나, 그래서 뭐 평가 정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는 연관이 없으니 괜히 SCI 평가 정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 따라붙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KPM테크도 상한가 들어갑니다. KPM테크가 이제 휴머니젠이죠. 휴머니젠. KPM테크가 투자한 휴머니젠 니 저기 나스닥 상장 신청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사가 상장 신청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M테크도 그 휴머니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텔콘 RF 제약도 휴머니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부각되면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 이제 비보존의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텔콘 RF 제약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이슈가 너무 많은 종목이다. 그래서 나쁜 기업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지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적자도 굉장히 심하고 회사가 뭐 그렇게까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참고해 볼 때 가볍다 보니까 KPM테크가 오늘은 상한가 들어간 거고 텔콘이 사실은 이제 이런 좀 테마에는 대장이에요. 근데 텔콘 RF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죠.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오늘 급등 한번 했다가 약 한 19% 정도 급등했다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KPM테크 같은 경우는 가볍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갔는데 저 텔콘 RF 제약을 보면 얘도 어떻게 될지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한가 갔을 때 정말로 힘이 좋고 앞으로 더 갈 테마고 더 좋은 내용이었으면 얘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상한가라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좀 유지했을 텐데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쭉 빠져버린 거 보면 지금 벌써 좀 매수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흥미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KPM테크도 여기서 더 크게 간다라기보다는 적당선에 정리하시는 게 좋고 물려 계시는 분들 적당선에 정리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고요.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데 이제 메디톡스가 보톡스 분쟁이죠. 보톡스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거 대웅제약과 이 메디톡스가 싸웠었는데 뭐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톡스는 오늘 점상 날아가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원래 대웅제약 쪽이 조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역시 물려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과 저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챙긴 거니까요. 잘 챙겨 나오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상한가가 풀리는 날, 상한가 풀리는 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매도 시점을 상한가가 풀릴 대로 여러분들이 잡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는 종목을 하나만 더 볼 텐데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은요, 이 4일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상장 전부터 1,000만 주 가량을 팔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밖에 없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000원에 상장 공모가에 사가지고 지금 비싸게 팔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팔려고 준비 중인데 이렇게 사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벌써 적게는 뭐 한 100% 정도, 200% 정도, 많게는 400% 이상의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우리가 굳이 사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1,0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유동 물량이라고 하는데 오늘
거래 물량이 1000만 주, 어제가 이제 뭐 한 17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벌써 1750만 주가 거래가 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 큰 손들이라든가 세력들이라든가 기관들이 공모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대부분 튀어나와서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더 사줄 사람이 있느냐인데 벌써 시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줄 사람 없으면은 산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팔겠다고 내놓게 되면은 하락인 거고요. 만약에 그들이 단합을 해서 팔지 않고 가격 단합을 잘 하는 것처럼 팔지 않고 잘 버텨가지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게 되면 상승하는, 뭐 아니면 도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도박처럼 매수를 하느니 저 같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성향이 도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 술을 좋아하고 뭐 음주 중독자들, 그죠? 술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다 하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는 게 좋고요. 신규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안 떨어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단합해서 안 팔고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 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안 빠지길 기도하는데 빠졌을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빠질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 생각을 하니까요. 뭐 한 20만 원 정도 무너질 땐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여나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기업의 뭐 재무제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2천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2030년에는 1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나 내겠다, 이렇게 매출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그러면 이거 장기 투자하면은 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적자가 2천억인 회사가 앞으로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주가는 급등이 된 형태예요. 그 말은 이거 좀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주가를 앞당겨 받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가져간다 했을 때 20만원에 사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장기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SK바이오팜 20만원에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SK바이오팜 49,000원에 가지고 있어. 누가 더 자랑스러울까? 20만원 산 사람들 49,000원 부럽지 않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산 가격이 자랑스러운 가격대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정말 요즘에는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시장이 고점 돌파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다사다난한 것 같은데 돌파하게 되면은 테마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실력이 없으면 매매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력이 있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없다면은 없는 만큼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장세가 이제부터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봅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